자, 다음 공부할 개념은 미정계수법이라는 겁니다. 자, 용어 자체는 알아두면 뭐 조금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정계수법. 한문 표현이에요. 미정. 네,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뭐 샬라샬라 이 항등식일 때 이 x 1창의 계수를 지금 우리가 몰라서 문자로 잡았잖아요. 저걸 찾는 방법이 되겠어요. 미정계수법.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에 주어진 알지 못하는 계수, 이게 이제 한문으로 미정계수죠. 얘가 미정계수예요. 한문 표현이 미정계수. 미정계수. 자,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고요.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수치대입법. 자, 이름 보니까 뭔가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인가봐요. 수치대입법과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이 있습니다. 이름 보니까 계수를 비교해서 찾는 방법인가 보네요. 그죠? 이름 안에 뜻이 다 있고요. 저것을 미정계수법에는 어떤 거가 있느냐, 그런 건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이걸 수치대입법으로 풀면, 혹은 계수비교법으로 풀면 이라고 서술형 때 좀 써주면은 조금 더 공부를 좀 잘한 어떤 태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각각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계수비교법. 자, 어떤 걸 이용을 하냐면, 항등식은 양변에 있는 계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같은 차수의 항의 계수가 서로 같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앞에 A번 개념에서 항등식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모두 식이 있는 항등식의 경우, 이렇게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게 항등식이냐면 A는 A', 그 다음에 B는 B'이랑 같아야 됩니다. 자, 저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주어진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b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와 같다라는 게 항등식이려면, 보시면 여기는 2차항과 2차항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까 저기서 b의 값이 우리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차항과 여기는 1차항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플러스 2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여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과 여기는 c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c는 1 하고, 이렇게 계수를 비교해서 찾는 방법의 계수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항등식은 미질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보통 x를 포함한 괄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을 해서 그 괄호를 통으로 날려버리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은 0이니까 계산이 굉장히 편해지겠죠.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주어진 게 항등식인데, 먼저 우리가 b를 구하려면 이쪽 부분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이쪽 부분을 날리는 방법은 우리가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이만큼을 0으로 만드는 거죠. 빗금친 부분이 0으로 가게 되면 a 곱하기 0은 날아가 버리죠. 0이 뭔지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적을 0으로 만드는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b를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b를 찾고 이제 거꾸로 a를 찾을 때는 어디를 날려버리면 될까요? b를 찾긴 했지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여기를 0으로 날려버리면 되고, 그러려면은 여기를 이제 0으로 만들면 되니까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2를 대입해서 여기에 있는 b를 포함된 부분을 없애버리고 a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게 수치대입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미정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기초문제. 자, 여러분들 당연히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강의 듣는 거라고 저는 믿을게요. 선생님은 바로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미정계수 ABC를 찾으세요. 자, 1번은 지금 보니까 비교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1차항은 1차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b는 3,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2번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2번은 2차식끼리 비교하는 거네요. 2차항은 2차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1, 그 다음에 1차항과 1차항이 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상수항과 상수항이 같아야 되니까 c는 13. 네,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도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죠? 항등식 공부를 했던 친구는, 열심히 했던 친구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3번 또 2차식의 비교네요. 자, 3x제곱과 cx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c는 3. 그 다음 여기는 1차항 플러스 ax와 여기는 플러스 x가 같아야 되니까 a는 그냥 1이 되면 되고요. 상수항 플러스 b와 2와 같아야 되니까 b는 2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은 자, 똑같이 2차, 2차인데 조금 모양이 살짝 다른 것 같지만 일단 2차항끼리 같다.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b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차항이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는 얘기는 0 곱하기 x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차항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c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가 이제 x에 대해서 상수항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a는 3이랑 같아야지 저변의 모양이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수비교법. 저변과 우변에 괄호가 없이 그냥 바로 비교가 편할 때는 계수비교법을 쓴다. 선생님, 어떨 땐 계수비교법을 쓰고 어떨 땐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괄호가 있는 경우는 괄호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어서 수치대입법을 펴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쓰는 게 편한지를 아는 게 이 단원의 공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 이럴 땐 이거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보니 이게 편하구나 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보기는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위에 있는 보기는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이었다면 다음 보기는 x, y라는 두 개의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고등학교 때만 배우는 항등식이 되겠죠. 별거 없고요. 똑같이 x, y의 각 차수끼리 똑같으면 됩니다. 볼까요? 이게 x 1차항이에요. 오른쪽에 x 1차항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a는 3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y 1차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째로 y 1차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계수 b-1이 여기는 2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도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x, y의 문자가 없는 나머지 부분이 상수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항등식 문자가 두 개여도 차수 비교만 하면 된다. 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x제곱항은 2차항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 1차항은 지금 둘 다 뭐 똑같은 숫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y 2차항도 똑같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y 1차항이 조금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네요.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상수항 역할하는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됩니다. 요렇게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그럼 내가 x에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구나. 그때 a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얘를 싹 전개를 한 다음에 얘랑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도 있고 이제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자, 먼저 선생님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를 0으로 만들려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2분의 3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서 0 곱하기 어떤 애가 돼서 여기가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다 0으로 사라져 버리고요. 좌변이 0으로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다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분의 3을 3승하고 모든 x 대신에 2분의 3이 들어가는 거죠. x만 2분의 3으로 바뀌고 남은 부분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계산이 간단한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c를 구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a, b를 구해야 하는데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게 대입한다 그래서 계산량이 그렇게 크게 전개하는 거랑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이거 저떨 때는 저거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난 이게 편해 그러면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선생님은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하면 분수계산 복잡하게 나오니까 선생님은 그냥 전개해서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요 여기서 수치대입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괄호가 있지만 수치대입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깨끗하게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요. 자, 왼쪽을 전개하게 되면 싹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싹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플러스 6 보이시죠? 이 플러스 6은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b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x 2차 항이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요. 그럼 x 2차 항이 생기는 부분만 찾을 건데, 자, 얘가 요렇게 분배되면 3차 항이 생기지만 요렇게 분배될 때 2차 항이 생기죠. 그쵸? 2차 항 뭐가 생겨요? 네, 2ax 제곱이 생겨요.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분배될 때는 2차 항 안 생기니까 무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3번 분배가 되는데 요렇게 분배될 때 2차 항이 마이너스 3x 제곱이 생기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분배해봤자 2차 항 안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걸 계산한 게 2차 항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a 빼기 3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는 거죠. 요렇게. 그쵸? 그럼 여기가 2면은 되니까 a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구했고요. 여기까지 1까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요렇게. 조금 지저분하니까 선생님이 밑에다가 대입한 값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저걸 전개한 식의 1차 항이잖아요. 그래서 1차 항이 나오는 부분만 선택해서 구하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세 군데 분배되지만 1차 항이 생길 때는 어디를 곱할 때요? 그렇죠. 네, 요걸 요렇게 곱할 때 1차 항이 생기죠? 얼마가 생겨요? 마이너스 4x.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3도 3번 분배가 되지만 언제만 1차 항이 생기죠? 여기에 곱해질 때만 뭐가 생겨요? 마이너스 3x가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7x가 되는데 그게 여기는 1차 항 cx랑 같아야 되므로 여기서 c가 마이너스 7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계수 비교법을 쓰는데 다 무식하게 전개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탁탁 꺼내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요것도 그냥 계수 비교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치 대입법보다는 계수 비교법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x 3차는 얘와 얘를 곱했을 때만 3차항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ax의 세제곱인데 그게 x 세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a는 1입니다. 요거 1이에요.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워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1인 건 생략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항을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계수 비교는요, 최고차와 상수항을 먼저 하는 게 편해요. 여기는 이 플러스 1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c, 즉 상수는 상수끼리 곱해져서 만드는 게 여기는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c가 얼마여야 돼요? 네, c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여기는 1이 되니까요. 얘도 마이너스 1로 바꿉니다. 조금 지저분하죠? 밑에다 다시 써볼까요? x-1에 a는 1이었으니까 그냥 생략, 플러스 bx, c는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래서 이제 b를 찾고요. 이제 이 b는 뭘 가지고 할 거냐면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1차 항이 마이너스 2x가 나온다 라고 써볼게요. 그렇게 써도 되고 2차 항이 0이 나온다 라는 걸 써도 되는데 그냥 나온 걸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개했을 때 1차 항이 나오는 부분은요, 여기 있는 이 x가 요렇게 분배돼서 이렇게 분배될 때 마이너스 x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요렇게 bx랑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bx를 하나 만듭니다. 그 두 개가 이제 1차항을 결정하는 거죠. 1차항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x가 되는데 그게 1차항 얼마더라? 네, 마이너스 2x더라. 그럼 이게 마이너스 x면은 두 개 계산한 게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래서 b는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b, c의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전부 다 계수비교법이 편한 예제가 나왔는데요. 수치대입법이 편한 예제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대표형 문제풀이 하면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꼭 어떨 때는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 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 본인이 보면서 이 방법이 편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뒤에 연수 문제가 더 있었는데 선생님 깜빡하고 끝난 줄 알았네요. 교재를 만들어 놓고 정신이 조금 없었나봐요. 자, 그래서 항등식 기초문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미정계수 문제.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을 할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자, 임의의 실수 xy니까 얘는 xy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다가 x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고요. 얘를 전개해서 비교해도 되는데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사실 얼마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전개를 하게 되면 ax 플러스 ay가 되고요. 마이너스 bx 플러스 by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이제 x는 x끼리 묶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a-bx가 되고요. 그 다음에 y1차를 y 하나로 묶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by가 되겠죠. 네, 요거 플러스 1이 자 3x 마이너스 7y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x,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y는 흩어지면 안 되고 같은 차수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얘처럼요. 자, 그러면 얘와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3x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서 우리가 a-b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y1차항과 여기는 마이너스 7y가 똑같아야 되죠. 저기서 우리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당연히 플러스 1이어야 되겠죠. c는 여기서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자, c는 여기까지 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a, b를 찾아야 되는데 미지수 2개, 식 2개고 지금 사이즈도 딱 맞잖아요. 2개 그냥 더해버리면 연립방정식으로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개 더하면은 좌변은 2a가 되고 우변은 3-7이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b는 얼마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b의 값을 모두 찾을 수가 있습니다. c까지요. 이렇게. 자, 이제 계수비교법을 써서 풀었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뭐가 편할까요? 물론 얘도 전개해서 비교가 가능해요. 1번도 싹 전개해서 비교가 가능한데 1번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먼저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가 0으로 사라져요. 여기가 0으로 사라지고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b만 좌변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도 여기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5가 돼서 b는 마이너스 5하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수치 대입법이에요. 자, 이제 거꾸로 이제 a를 구하려면은 이쪽 부분을 0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네,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2 빼기 1이 돼서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a만 남게 되고요. 여기는 우리 목적대로 다 0이 돼서 여기가 날아가죠. 그리고 여기 있는 x 대신에도 똑같이 2가 들어갔기 때문에 4 더하기 3이 돼서 a는 7하고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 풀이를 쓰기 위해서 굳이 써서 이렇게 나온 거지 수치대입법은 얼마든지 암산으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마찬가지 이렇게 괄호가 중복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자, 이럴 때는 먼저 수치대입법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게 조금 여의치 않으면 그러면 계수비교법으로 전개해본다라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먼저 선생님은 이 각각을 이 곱해진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선택을 할 건데요. 그럼 먼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쪽 부분이 0으로 바뀌면서 b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사라져 버리게 돼요.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자, 그래서 c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여기도 사라지니까 여기도 사라지니까 x에서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자, 좌변은 0의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a 곱하기 0 없어지고 4만 남게 되죠. 그 다음 우변은 여기 목적대로 다 날아가고요. 여기가 0 빼기 1이니까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0 더하기 2 이렇게. 그럼 4는 마이너스 2c가 되니까 여기서 c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기를 0으로 만든 x값을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모두 없어지겠죠? 저기가 0으로 바뀌니까. 저기를 0으로 만들려면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1을 집어넣게 되면 먼저 좌변부터 해볼까요? 각각 x 대신에 1이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되고요. 0으로 사라지고 0으로 사라지니까 우변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0. 따라서 여기서 a는 5하고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입할 숫자는 마지막 괄호인 이 x 플러스 2를 0으로 만든 x값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렇게 긋고 칸이 좀 부족하네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숫자가 너무 작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보게 되면 자, 여기가 0으로 사라지면서 여기가 통째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쪽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만 남아있게 되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이거 제곱한 거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a가 되는데 a가 아까 얼마였어요? 5니까 2a는 10이 되겠죠. 플러스 4는 자,
b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은 뒤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18이 되고요. 우변은 6b가 됩니다. 여기서 b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사실 이 유형은요, 대놓고서 수치대입법을 쓰라라고 선택된 사실 유형이에요. 괄호가 너무 많죠. 그쵸? 자, 3번도 마찬가지네요. 봅시다. 차근차근 대입을 한번 해보죠. 먼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0으로 만드는 게 조금 편해요. 힌트를 굳이 주자면. 그래서 x-2, x-2가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x에다가 먼저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라지고 좌변은 c만 남게 되고요. 이제 우변에는 저게 2가 들어가니까 8이 되죠. 이렇게 해서 c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놨으니까 얘는 8하고 덮어 씌울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남은 괄호인 여기를 0으로 만든 x값을 찾아보죠. x에다가 그러면 1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여긴 이제 0으로 사라지고요. 자, 여기는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b 곱하기 여기에 1이 들어갔으니까 이 괄호 안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거는 미안해요. 요거 는이 아니라 뒤에 플러스 8이 남아있죠. c였는데 c의 값을 찾았으니까 는 여기 있는 x 대신에도 1이 들어가니까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6이 됐기 때문에 b는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이제 어떻게 찾을까요? a는 이제 b와 c를 모두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대입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굳이 0으로 만드는 거 꼭 찾아서 대입하지 않고요. 선생님은 3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3을 대입하게 되면 a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3 빼기 2니까 1이 되겠죠. 물론 곱할 필요 없지만 첫 식이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b인데 b는 우리가 6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6 쓰고요. 3 빼기 2니까 1 더하기 c인데 c는 8인 걸 찾았고요. 는 여기는 x 대신에 3이 들어가요. 그럼 3의 제곱은 9고 2랑 곱해지니까 18 이렇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2에 2 더하기 6 더하기 4는 더하기 8은 더하기 14죠. 오른쪽으로 넘기면 4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a는 2 요렇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첫 식은 원형대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암산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수치대입법만 계속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유형이 나오네요. 자, 지겹죠? 그래도 처음 공부할 때 완전히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시작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괄호를 먼저 0으로 만들겠습니다. 요렇게요.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1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0, 0으로 사라지고요. 여기는 좌변에는 a만 살아남게 됩니다. a는 여기에 1이 들어가니까 2 더하기 3이 돼서 5하고 a를 바로 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5예요. 자, 그 다음 괄호인 x-2를 0으로 만들어 보죠. 이렇게. 그러려면 x 대신에 2를 대입해야 되죠. 대입하게 되면 일단 얘는 5로 나오고요. 5 더하기 b 곱하기 1이 되고요. 더하기 여기가 0으로 사라지니까 쓸 필요가 없겠네요. 는 자, 여기에도 이제 2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8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b는 이게 11인데 5가 넘어와서 6이 되는 거죠. 자, b도 6인 거 찾았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c는 x 대신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0을 대입해도 되고요. 0 대입 한번 해볼까요? 네, 0 대입하죠. 그럼 아까는 3 대입했는데 좌변 그대로 써볼게요. a 대신에 찾아낸 5 쓰고요. 더하기 b인데 6인 거 찾아냈죠. 6 곱하기 여기에 0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더하기 c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숫자와 숫자 사이에 곱셈이 생략됐을 땐 점 찍는 거 알고 계시죠? 우변은 여기가 0으로 날아가니까 3이 되고요. 이제 식 정리합니다. 5 이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더하기 2c가 되죠. 3이 되고요. 여기까지 계산한 게 마이너스 1 넘어가면은 2c는 4가 돼서 c는 2 하고 이렇게 ABC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다 전개해서 비교해도 가능한데 얘는 이제 전개하면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수치대입법이 월등히 편하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도 딱 눈으로 봐도 수치대입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수비교법으로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수치대입법이 많이 편하다. 자, 괄호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있는 게 x 플러스 1도 2개, x 마이너스 2도 2개, 그 다음에 x도 이렇게 2개씩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네, 여러분들 맘대로 가장 많이 있는 게 없네? 뭘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x에다가 먼저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한 것부터. 그러면은 여기가 0으로 바뀌면서 이쪽 부분이 싹 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 좌변부터 0, 0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남고요. 는 a 그대로 오고요. 0 들어오면 여기 1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하기 여기 0, 여기도 얘가 x가 있네요. 여기 다 날라가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럼 풀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부터 여기는 1입니다. 자, 이제 어디를 0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제 x 플러스 1을 한번 0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를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사라지고 얘만 남게 된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일단 여기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오고 등호 오고 우변은 다 사라지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모두 사라지고 여기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요거 없어지고요. 6은 3b 이렇게 되죠. 따라서 b는 2 이렇게. 자, 마지막 대입입니다. 세 번째, 이제 뭐를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네, 여기에 있는 x-1을 한번 0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 대입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a, b를 다 찾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이제 0은 나 썼군요. 그쵸? 1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아예 날려버리는 게 좋겠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2를 대입해보게 되면 이 x-1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 부분 있죠? 여기가 0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을 모두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만 남게 되죠. 좌변은 당연히 계산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좌변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x제곱은 8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은 여기만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2 곱하기 c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 녀석의 우변은 6c가 되고요.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6이 됩니까?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하고 a, b, c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치 대입법으로 숫자 대입해서 푸는 방법으로 찾아봤습니다. 자, 6번도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번과 6번을 다 전개해서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모양만 봐도 아시겠죠? 전개가 너무 많잖아요. 자, 6번도 마찬가지로 수치 대입법. 아유, 지겨워. 문제 너무 많이 만들었나봐. 미안해. 하는 나도 지겨운데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각각 괄호가 제일 많이 들어간 괄호가 뭐가 있죠? x-1, x-1, x-1을 먼저 0으로 보내보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야 되고요. 그럼 좌변은 그냥 1이 되고요. x-를 가지고 있는 2항은 모두 통째로 날아가고요. 0이 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d만 남아요. 그래서 d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있는 건 뭐죠? x-1 다음에 많이 있는 건 x-2가 많이 있나요? 네, 두 개 있네요. 요렇게 그쵸? 그래서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저기를 0으로 바꿀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좌변 여기는 2의 3승이니까 8이 되고요. 여기는 0으로 다 날아가고요. c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고 더하기 d인데 d가 1인 걸 찾아냈죠. 바로 앞에서. 네, 1. 이거 1로 써놓을게요. 그냥 1. 자, 그러면은 얘는 c가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얘도 7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의 값을 구할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괄호는 뭐가 있어요? 이쪽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것만 남았죠.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기왕이면 없애버리는 게 편하니까 0으로 만들겠습니다. x 대신에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은 3의 3승 외우고 있죠? 27이 되고요. 여기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고요.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b 곱하기 여기는 2로 바뀌고 여기는 1로 바뀌고요. 더하기 7이죠. c가 7 곱하기 여기에 3 대입하면은 2가 되죠. 더하기 d는 1이니까 1이니까 1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정리합니다. 27은요 2b 더하기 14 더하기 1이니까 15가 되고요. 이거 일로 좌변으로 넘어가면 12가 되죠. 12는 2b니까 b는 6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 하나 남았어요. 그죠? 네, a 하나 남았고 요번에는 저는 계산하기 조금 편하게 x에다가 이제 아무거나인데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0이 나와야 되고요. 0이 3승이니까 자, a 나오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더하기 b 나오는데 b가 6이었죠? 네, 6 곱하기 0, 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c인데 c는 7이죠? 자, 7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d는 1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항이에요. 부호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6a 그 다음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항이죠. 자, 더하기 12 그 다음은 여기가 하나의 항이죠. 곱하기 지금 있으니까 마이너스 7 더하기 1이 0이다. 자, 요거 계산한 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6이죠? 그럼 자분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a가 돼서 a는 1 하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처음이시니까. 그래서 아마 나중에 수치대입법이 기억이 안 나시면 이 기초 내용만 다 들어보셔도요, 나올 수 있는 수치대입법 유형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